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무소인데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 방법은 종별 불문, 종별이 세 가지가 있죠.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 종별 불문이다. 관할 불문이다. 즉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개사무소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것도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사무소를 옮겨야 되겠죠. 옮겨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시험에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문 1개 나옵니다. 1개. 5개 지문 중에서 하나로 나옵니다. 통째로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은 개업공개사는 종별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자,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예를 들면 여주시에 있는 사무소를 이천으로 이전을 했다면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이사 가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10일 이내. 우리 주민등록도 전입신고하죠.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했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고요. 신고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자, 사무소 이전도 7일,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7일, 등록 신청에도 7일 이내에 처리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자꾸 옮기는 거는 뭔가 죄짓고 옮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안으로 옮기면 원칙 재교부고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 송부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해야 되는데, 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여기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여기 있네요. 자, 다시 조금 전에 그림으로 봤던 걸 다시 말로 적은 겁니다. 관할 안에서 같은 이천시 안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하면 7일 이내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앞에 페이지에서 말한 걸 다시 글로 적었다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으면, 여주에서 이천으로 옮겼으면 재교부다. 이거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없고 반드시 재교부해야 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놓고 사무소 옮기면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이거 서류 이거는 18번에 있나요? 18번에 있습니까? 16번에 있습니까? 몇 번에 있어요? 이거 송부해 주는 거? 18번? 네, 18번 맨 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업무지역입니다. 요거 시험에 업무지역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부칙개공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2006년 이후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부칙개공. 원래 업무지역은 법이 이 종별이 종류가 세 가지, 종별이 세 개가 있다고. 종별, 개업공개사의 종별 세 가지. 근데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인데 부칙개공은 원칙 시도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정모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모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정지 사유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칙개공은 원칙 시도입니다. 이 겸업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부칙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 없습니다. 다만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업무는 부칙개공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게만 이렇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은 제한이 없다고요. 개인은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다. 자,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임대 관리 대행은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됩니다.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임대 관리 대행 해봤는데요. 다가구 방 20개짜리 관리 대행 하면 2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욕 엄청나게 얻어먹어요. 왜 이렇게 쓰레기 지금 더럽게 해놓고 지저분했는데 관리도 안 하냐 하고 20만 원 주고 엄청나게 그런 거 많이 잔소리 한다고요. 그럼 월세 같은 거 연체됐으면 왜 월세 연체되고 빨리 안 주냐 막 이런 거 해요.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리대행.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담업 됩니다. 임대 관리업 됩니다. 업이라는 것은 반복하면 업이죠. 상담 한 번만 하면 상담이지만 상담 두 번, 세 번 계속하면 상담업이잖아요. 그래서 업이라고 들어갔다고 무조건 X는 아닙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시험에 공인중개사 대상 X, 개업공개사 대상, 일반인 대상 X, 개업공개사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업 됩니다. 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뭐가 돈이 되는 거예요? 분양업이 돈 되는 거죠.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걸 분양을 대신하는 게 분양 대행업이고요. 분양업은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입니다. 분양업을 하면 50% 남는데 분양 대행업을 하면 MGM,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렇게 남는 경우 있어요. 저 딸 아파트 미분양된 거 줍줍 분양받는 것 제가 소개시켜주고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딸한테 이야기했어. 100만 원 받는다고. 어차피 100만 원 네가 뭐 나를 통하지 않고 해도 어차피 너는 분양받을 거니까 나한테 하면 내가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받는 게 싫냐 하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뭔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어떤 데는 한 3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겠죠.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면 줄 필요 없잖아요. 좀 안 되는 데는 많이 한 300만 원까지 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인덕원, SK, 뷰 이런 데는 한 2, 300만 원 주더라고요. MGM을. 분양 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된다. 그리고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업체,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업체,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된다고요?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노무, 서비스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하죠.
도배의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업을 하는 거는 됩니다. 제 친구고 민법 강의하고 지금 중개업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저보고 유튜브 사업자 등록증 저보고 내가지고 하냐 하더라고요. 낼 필요 없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 어차피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업태 업종만 추가하면 되죠. 유튜브 하면서 뭐 중개업 하면 안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소득세 이번 지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도 세금 다 내요. 나중에 제가 또 국회에 나갈 때 또 세금 탈세했다 이런 거 문제 될까 봐 세금 다 낸다고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잘 되면 뭐 잘 안 되면 적들이 없지만 잘 되면 적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잘 될 것도 대비해야죠. 자, 그 다음에 6번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요거는 부칙 개공 안 된다 했어요. 부칙 개공. 부칙 개공도 6번 빼고 나머지 1번부터 5번은 부칙 개공도 가능하죠. 부칙 개공은 이것도 가능하고 6번 빼고 나머지 업무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법인은 요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업무는 못 한다. 개인은 이것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답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개인은 식당 하면서 중개해도 돼요. 지금 요즘은 커피숍하고 같이 하는 카페하고 같이 하는 분이 많대요. 그냥 카페처럼 해놓고 약간 상담하는데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중개사무소 손님 와서 그냥 카페처럼 커피 마시고 중개업하고 이런 게 요즘은 붕중개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 붕어빵하고 개업공개사하고 같이 붕중개사 아니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 붕중개사 이런 거. 예, 그 오히려 붕어빵이 돈 더 많이 번대요. 겨울에는 그냥 자기 중개사무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간판 앞에 위치 좋잖아요. 중개사무소 다 위치 좋은 데서 하잖아요. 붕어빵 하면 하루에 한 30만 원치는 팔린대요. 붕중개사, 붕개사, 뭐 붕중개사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부캐 이런 게 있잖아요. 메인 직업 외에 여러 개 직업이 있는 사람이 많죠. 자, 이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입찰 대리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매는 등록해야 되는데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경매 부동산 취득 알선이나 상담만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 등록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해주고는 컨설팅 비용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죠. 분양 대행하는 거 MGM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받아도 된다. 자,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고용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공,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보조원인데요. 업무는 소공은 중개 업무 또는 보조할 수 있고요. 보조원은 중개 업무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죠.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는 것 똑같습니다. 소공은 인원수 제한이 없는데 보조원은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약집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요약집에는 31페이지, 32페이지 그 요약집 표에 이걸 그 지금 칠판에 그대로 적었거든요. 표에 좌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숫자 제한에 그걸 이렇게 고치시라고. 이거 개정됐어요. 4월 18일 날 요약집 넘기는 날 개정돼가지고 이걸 미처 발견을 못했다고. 이 부분은 개공 플러스 소공의 5배 초과 X. 즉 사장 혼자 근무하면 보조원 5명 이하만 고용해야 되고요. 사장 1명 있고 소공 1명 있으면 보조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5배수 초과할 수 없다. 5배 이하여야 한다. 같은 말이죠. 초과 반대는 이하잖아요. 미만이 아니고. 보통 중개사무소에 보조원 5명씩 있는 경우 없잖아요. 거의 1명 아니면 많아야 2명 있죠. 요거는 텔레마케팅 하는 것 2층에 있는 중개사무소, 기획부동산 이런 데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전세 사기, 빌라왕 이런 거에 연루된 사람 중에서 30%가 개공이고 70%가 보조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공, 소공이 30%고요. 그 보조원이 사고 낸 비율이 높다. 그래서 보조원 숫자를 제한해야 된다. 자격증 없다 보니까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공부 잘한 사람은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이런 거 다 암기하고 있으면 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무섭죠? 저도 중개업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 이거 하면 1년에 1천만 원인데 3년에 3천만 원인데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5배수 초과할 수 없다. 오늘 12번 문제 마지막 문제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업무상 책임인데 민사책임, 형사책임인데 민사책임은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그 직원하고 개공, 사장하고 부진력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부진력 연대채무라는 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지는 않았지만 연대보증 쓴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형사책임은 고용인이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면 사장도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양벌규정은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받지 않습니다. 보조원도 똑같고요.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 소공 될 사람은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공은 자격취소 자격정지 대상인데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가태료 처분 대상자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미반 납시. 근데 우리 요약집 이거 바꿔야 되겠죠. 요약집에 보면 가태료 처분 대상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3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박스 해당 없음을 될 수 있음 이렇게 고치십시오. 뭐가 될 수 있냐면 이제 이번에 신설됐다고 4월 18일부로 보조원이라는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의뢰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고지해야 됩니다. 나는 보조원입니다 하고 알려야 돼요. 안 알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또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습니다. 직원이 보조원이라는 말을 알리지 않은 경우. 다만 개업공개사가 맨날 교육시켜서 너 중개 보조하기 전에 반드시 보조원이라는 걸 말해라.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고지 안 했다면 그것까지 사장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과태료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장은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어쨌든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이제 나중에 현업에서 제 생각에는 보조원이라고 말했는데 손님은 나 못 들었다. 어떻게 해야 돼? 녹음해놔야 돼. 보조원이면 가면서 녹음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못 들었다 하면 그 입증을 해야 되잖아. 말했다는 걸. 그 명함에도 소속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이런 말을 반드시 새기지만 보조원은 그냥 실장이라고만 적어놨지 보조원이라고 적어놓은 사람은 없죠. 앞으로는 보조원이라고 적어놓든지 명찰에 보조원이라고 달고 다니든지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입증할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요.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무조건 알려야 된다. 이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손님이 그러겠죠. 뭐 보조원이라고 사장 없냐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없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개업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하는 거 중개업무 소공은 할 수 있고 보조원은 못한다. 인장등록 소공은 해야 되는데 보조원은 할 필요 없고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 대행을 소공은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은 되는데 보조원은 안 된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기 회사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있는 거고 남의 회사 가서 취직하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겠죠. 자기 회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2023년 4월 18일 날 개정돼서 6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보조원 채용 상한제라고 입법 예고돼 있더라고요. 이거 사진 하나 찍어요. 이거는 지금 없어요. 지금 없다고요. 강의 교환에 없는 거 새로 신설됐다고요. 그 개정 내용 공고해 놓은 데 보니까 채용 상한제라고 적어놨어요. 채용 상한제. 아까 이야기했죠. 자격증 있는 사람 숫자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그 사장 혼자 근무하면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명 이하, 5명까지는 고용해도 되고 6명 고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조원만. 개공 있고 소공 자격증 있는 직원이 1명 더 있으면 2명이잖아요. 곱하기 5 하면 10명이죠. 그럼 보조원 10명까지는 고용해도 되고요. 11명 고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누군데요? 사장? 사장 빼고 5배수 초과니까 사장 1명 있으면 그 곱하기 5, 보조원 5명 초과하면 안 되고, 사장 빼고 보조원 5명 이하만 고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채용 상한제를 위반하면 형벌, 누가 위반했어요? 사장이 위반했죠. 사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사장 개업공개사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고지했을 때 그 보조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다만 과실책임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보고 맨날 교육시켰다고 너 보조원이라는 거 꼭 고지해라. 손님 보면 얘 해놓고는 나중에 안 했다면, 그럼 개업공개사도 이거 교육한 거 이런 걸 녹화를 해놔야 돼. 저는 다 녹화해요. 누가 욕하려면 바로 휴대폰 꺼내가지고 바로 녹화해요. 그러면 욕하고 막 하다가도 녹화하면 조금은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녹화하고 있다 말 안 해도 그냥 휴대폰 가지고 녹화하면 저 인간이 나중에 뭐 하려고 녹화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4월 18일 날 개정됐습니다. 6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요 개정 규정을 적용하니까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 보니까 세 문제가 답이 틀려져 버리더라고요. 방문가금 빼고 다른 출판사 걸 풀어보니까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니까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보통 보면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잘 나오진 않더라고. 시험에 임박해서 바뀐 거는. 근데 낼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얼마 안 되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더라도 이신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인장 등록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거. 아까 등록 신청서에 도장 찍는 거 봤죠, 서식?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등록 신청서에다가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것.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것. 별도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것. 3가지 방법이 있다. 인장 등록은. 개인의 경우.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 말은 인감도장이어야 된다. 법인 대표자 인감도장이다.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라고요. 법인 인장은 상업등기소에서 하죠. 우리 개인 인감은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 인장을 사용해도 되고 별도로 사용하려면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요.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꼭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된다. 그냥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된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나우나 너후나 태지나 이런 거 안 됩니다. 다 예명이죠. 이게 시험에 7mm, 30mm인데 10mm, 40mm, X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됐어요. 숫자는 다 기억해야 되고, 이 7은 암기 프린터 39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휴업폐업인데요.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하고요.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폐업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미리 신고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3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휴업 신고를 하면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 징집, 치약, 임신, 출산은 예외다. 임신, 출산은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임신, 출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지법에는 위탁 경영이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엄청나게 농지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래가 거의 안 된대. 이게 농지법을 강화하고 나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사 안 지을 사람은 농지 이제 소유 못하게 완전히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니까 LH 직원 투기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괜히 처벌받을 바에 뭐 취득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또 개정청원이 지금 부산시 뭐 의회 의원들이 국회 입법청원을 했더라고요. 농지법 완화해달라고. 참 이게 양면성이 있죠. 또 완화하면 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강화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또 거래하기가 힘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항상 풍선 효과 비슷하게 좀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는 쉽진 않아요. 자, 재개 변경 신고인데 이미 휴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 변경을 하는 거죠. 따라서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또는입니다. 이게 플러스라고 적어놨지만 둘 다 가능하다는 뜻이 두 개 다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방문 신고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다 미리 신고고요.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반환해야 된다. 휴업 6개월 하겠다고 휴업 신고했다고 무조건 6개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개월 만에 재개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럼 미리 재개 신고만 하면 돼. 하겠다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할 수 있고요. 휴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 반대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 휴업하면서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나 등록관청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하면 된다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제가 사업자 등록도 폐업해봤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폐업해봤는데요. 어디가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등록관청은 시군구잖아요. 이천시청에 가는 게 처리가 빨리 되겠냐? 이천세무서에 가는 게 빨리 업무 처리되냐? 어디가 빨리 돼요? 예, 시청은 지정민원과에서 하는데 대기한 적이 한 번 딱 있었습니다. 대기한 건 아니고 저하고 같이 한 명 폐업하러 왔더라고요. 부칙개공 중개인 할아버지 86살 먹는 분 폐업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왜 폐업하려고 합니까? 폐업하면 다시는 못하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저보고 하는 소리가 빌려줬었는데 이게 조금 뭐 사대보험이 자식한테 안 얹힌다고 해서 왜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업자 등록돼 있어서 못 얻는다고 해서 그래서 폐업하려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빌려줘봐야 돈 몇 푼 받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빌려줬단 말 하지 마세요. 공무원도 넣는다니까 뭐 그 어때서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냥 돈 받고 빌려주니까 빌려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업한 거 한 번 딱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저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안 기다려요. 등록하니. 근데 세무서는 번호표 꼭 뽑고 기다려야 돼. 사업자 등록 폐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증명서류 때려오는 사람 뭐 전부 번호표 뽑아야 다 기다리죠.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등록관청에 가서 같이 사업자 등록도 폐업하면 된다고요. 그럼 자기들끼리 공무원들끼리 서류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에 전 인터넷으로. 자, 오늘 했던 내용이 개설 등록 절차 중에서는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 100%입니다. 나올 확률 12가지 있는데 이번에 바뀐 게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이 신설됐다고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받겠다.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결격 사유는.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중에서 분사무소가 나올 확률 95%입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 했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암기 프린트 4번, 책임자 자격증 4번은 제출 안 하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 제출해야 됩니다. 자, 법인의 겸업제한, 법인은 6가지만 할 수 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 되고요.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 대행업, 주택 상가만 안 되고 택지 분양 대행업은 안 되고요.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이번에 보조원 고용에 대해서 받겠다고요. 옛날에는 숫자 제한 없이 무한대로 고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보조원은 나는 보조원이다 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보조하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의뢰인은 사장 오라고 그래. 왜 네가 자격증도 없으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되고, 고지하느냐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 고지 안 하면 사장도 500만 원 이하가 되려. 단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장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바뀐 내용이니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다.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는데 단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해야 되고요. 등록인장 변경하면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고,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더 출제됐어요. 인장 등록, 업무정지, 자격정지죠. 예를 들면 서명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잖아요. 서명날인. 소공이 서명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서명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됐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이다. 재개,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하는 거죠. 그래서 반납하지 않는다.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휴업, 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취소, 3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래 6월 초가 할 수 없는데 임신, 출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초과할 수도 있다. 자, 다음 주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보정 설정, 금지 행위, 중개 보수. 역시 다음 주도 8문제 이상 나옵니다. 오늘 8문제 이상이고요. 지난주가 3문제 정도 출제됐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반드시 나오고요. 요즘은 최근 들어서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많이 출제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최근에 이 중요하지 않는 것도 100점 못 받게 하려고 출제위원들이 100점 받으면 잘린대요. 공인중개사법이 100점이 600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수능이 옛날에는 50만 명인데 지금 수능이 40만 명도 안 되더라고. 수능 인원이 30만 명? 공인중개사가 40만 명 접수해요. 그 전화해가지고 어디 뭐 바쁜데 오전에 좀 전화 안 받고 이런 사람은 전부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대요. 학원 다니고 있다고. 오전에 바쁘다고 하는 분은 오후에 통화하자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한다고 고지하고 하는 게 좋겠죠. 고지 안 하고 하는 거는 떨어질까봐 괜히 창피해서 말 안 하는데 미리 말을 고지해놔야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공부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반드시 한 문제, 정보망도 반드시 한 문제, 확인 설명 반드시 한 문제, 계약서 반드시 한 문제, 보정 설정 손해배상 책임 2문제, 금지행위 한 문제에서 3문제, 중개보수 2문제 나와요.
그래서 8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자, 쉬었다가 오늘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